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시댁에 갔더니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음식이 한가득이었기에 놀란 채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오늘 무슨 날인 거예요? 아니, 아무 날도 아닌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무리 봐도 잔치상을 차리신 것 같길래요. 혹시 누가 또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먹으려고 한 거니까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가 인절미를 좋아한다고 해서 인절미도 잔뜩 해놨으니까 갈 때 좀 가지고 가렴.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힘들게 뭐하러 하셨어요? 사 먹는 거랑 직접 집에서 해 먹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니. 오늘은 특별히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많이 차렸으니까 많이 먹고 갈 때 싸가렴. 네, 어머님. 그럼 잘 먹겠습니다. 그날따라 밥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한가득이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떡까지 직접 만드셨다는 말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음식도 하나같이 맛이 있었기에 정신없이 밥을 먹었는데요. 잠시 후 식사가 끝나고 난 뒤 과일과 차를 건네던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살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 시어머님은 제게 무슨 부탁을 할 때마다 제 이름을 부르곤 했는데요. 그날도 시어머님이 제 이름을 불렀기에 순간 침까지 꼴깍 삼킨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시어머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하윤아, 내가 동훈이한테 듣자 하니 매달 한 사람 월급은 전부 적금을 넣는다며? 아, 네. 아이 태어나고 나면 돈 모으기 힘들다고 해서 그 전에 열심히 모아두려고요. 그렇지.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돈 모으기가 힘들긴 하지.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문득 시어머님의 의중이 궁금해져서 제가 물었더니 순간 시어머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다 니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잘 생각해 보렴.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한 채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하윤아, 요즘 은행에 적금을 넣어봤자 이자가 꼴랑 얼마 되지도 않잖니? 그렇긴 하죠. 그치만 그래도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은행에 넣어두는 거죠 뭐. 그렇지. 안전하니까 은행에 넣어두는 게 맞긴 한데 돈을 그렇게 썩혀두기 많이 아깝잖니. 저는 주식이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월급 받아서 꼬박꼬박 적금 넣을 때마다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너 혹시 개라는 거 들어봤니? 개요? 그럼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개 들었다가 개주가 날라버리는 바람에 집안이 난리가 났었는걸요? 세상에나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그때 우리 부모님 돈뿐만 아니라 고모 돈까지 받아다가 개를 들었는데 개주가 나르는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님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역시나 시어머님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개주가 문제인 거고 이 개를 잘 만들면 순식간에 목돈을 만들 수 있거든. 아니에요, 어머님. 전에 개주가 개똥 가지고 나른 뒤로 앞으로 개 같은 거 들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그런 가훈이 생겼을 정도거든요. 예전부터 개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건지 잘 보고 자랐던지라 저는 개는 딱 질색이에요. 그때 그 개주가 야반도주하는 바람에 우리 할머니가 며칠 동안 머리 싸매고 누워 계셨는데 사람들이 저승사자 갖고 할머니 데리러 올 것 같다는 말까지 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개는 딱 질색이에요.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는데요. 제 말은 한 채 거짓도 없는 사실로 그때 당시 개주가 개돈을 가지고 나른 뒤로 몇 날 며칠 할머니의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라는 것은 끔찍하고 무서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짐짓삼엄한 표정으로 경계태세를 갖추고 말을 하자 시어머님이 작전을 바꿔서 설득했어요. 개주도 개주 나름이지. 이 개의 개주가 나인데 설마 내가 아들 며느리 돈을 가지고 나르기야 하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내가 개주야, 개주. 그러니까 안심하고 맡겨도 된다. 한 3년 정도만 넣어도 목돈이 될 거야.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나한테 보내도록 해라. 설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못 믿는 건 아니겠지. 시어머님 표정이 전에 없이 싸늘하기만 했기에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한 채 생각해 본다는 말만을 했는데요. 그날따라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긴 우리 엄마한테 맡기면 큰돈이 돼서 돌아오긴 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매달 나한테 100만 원씩 보내. 알겠니? 알았어, 엄마. 매달 보낼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 뭐가 그리도 신이 나는 것인지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남편이 말했기에 제가 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상의 좀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것만 명심하고 그럼 상의에 알려주렴.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거절을 하자 시어머님 얼굴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대충 시간을 때우다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남편을 나무랐어요. 여보, 당신은 그런 문제를 그냥 막 대답하면 어떡해. 뭘 말하는 건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개 말이야. 난 걔는 딱 질색인데 당신 맘대로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여보,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개주 경력만 20년이 넘어. 근데 그러는 동안 깨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믿고 맡겨도 될 거야. 결혼 전에 나도 그렇게 결혼 자금 모았거든.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놀라지나 마.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 그런데 엄마가 개주라서 우리한테 특혜를 준다고 하잖아? 그런 자리를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래도 난 걔는 딱 질색이란 말이야. 물론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란 보장이 없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개주라 문제될 게 전혀 없다니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센 분이야. 그 정도는 해야 개주를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 믿고 그냥 100만 원씩 엄마한테 보내드리자. 나중에 목돈 보고 놀라지나 말고. 남편이 마치 남 일만 하듯 말을 했기에 평소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친정에 갔고 엄마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는 걔를 어떻게 생각해? 걔라니? 설마 걔돈을 말하는 거야? 그 걔 말이야. 우리 집안에서 걔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 몰라서 그래. 안전한 은행이 있는데 요즘도 걔를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네. 혹시 걔주가 돈 가지고 날랐다고 뉴스라도 나온 거야? 그때 너무도 고생을 해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엄마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입을 뗐어요. 뉴스에 나온 건 아니고 저번에 우리 시댁에 갔다 왔다고 했잖아. 근데 어머님이 걔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보고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고 하시더라고. 뭐?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걔를 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날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20년 넘게 개주를 하셨다는데 그동안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대. 그러다 보니 그 개를 들어가기조차 힘든 모양이야. 근데 우리는 특별히 끼워주시는 거라고 하더라고. 사돈이 그렇게나 오래 개주를 하고 있었다고?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대단하긴 하시네. 그지? 나도 좀 놀랐다니까? 그이 결혼할 때도 그 갯돈으로 목돈을 만들어주신 모양이야.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펄쩍펄쩍 뛸 거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는데요. 갑자기 엄마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냥 그 개 한다고 해.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하란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 개주라며. 근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래도 언제는 절대 개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그동안 내가 사돈을 쭉 지켜보니 사기치고 그럴 사람은 아니야. 사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순간 엄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엄마는 갑작스런 암 선고로 인해 치료를 받으며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은 항암 치료가 끝났다고 하지 않았니? 네, 항암 치료가 끝나긴 했는데 엄청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내내 우울해 보이고 밖에를 나오려고 하질 않으세요. 내가 듣자 하니까 그 항암 치료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더구나. 그럼 사돈 모시고 여기 한번 같이 내려오던지. 엄마를 모시고요? 사돈 두 분은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고 했잖니. 그런 이런 공기 좋은 곳에서 바람도 쐬고 하면 좋을 거 아니야. 곧 감자도 캐고 옥수수도 따고 할 거니까 날짜 맞춰서 한번 내려오시라고 해라. 시어머님이 신경 써주시는 것은 참 감사했지만 엄마가 거절을 할 게 뻔해 보였기에 대답 대신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며칠 뒤 친정에 가자마자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엄마가 두 분 모시고 한번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행도 할 겸 같이 내려가서 쉬다 오시면 어떨까요? 사돈댁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공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감자도 구워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한창 감자랑 옥수수가 날 시기라 장모님 내려가시면 소뚜껑에 감자전도 해 드실 수 있을걸요? 장모님 감자전 좋아하시잖아요. 소뚜껑에 감자전을? 나도 그거 해보고 싶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가서 옥수수 쪄서 가까운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있어도 좋고 가면 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예전에는 계곡에 돗자리 깔고 할머니랑 부모님 그리고 고모까지 가서 고스톱도 치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계곡에서 가족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장인 장모님께도 좋은 추억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 엄마 같이 가자.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잖아. 나도 감자도 캐보고 싶고 옥수수도 따보고 싶단 말이야. 남편과 제가 졸라대자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잠시 후 집에 간다고 밖으로 나오자 아빠가 따라 나와서 말했습니다. 김서방, 정말 고맙네. 그렇잖아 도 밖에를 영 나가질 않으려고 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사돈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게나. 감사 인사는 장인어른이 직접 내려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스케줄은 잘 짜볼게요. 남편 말에 아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엄마의 암 치료 이후 아빠도 지칠 대로 지쳐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특히나 암 치료가 끝났는데도 엄마의 머리카락이 잘 나지 않다 보니 거울을 볼 때마다 많이 힘들어했고 외출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혹시나 엄마가 마음을 바꾸기라도 할까 싶어서 가족 모두 노심초사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준비해준 가발까지 착용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이 시댁으로 내려갔는데요. 시댁 마당에서 우리를 맞이하던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머리 두건 같은 것을 쓰고 계셨는데 풍성하던 머리카락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놀란 제가 시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머리는 갑자기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이 머리가 말이야. 말하자면 사연이 아주 긴데 네 시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고 와서는 오밤중에 갑자기 저 화덕에 고구마를 구워 먹자는 거야. 근데 오밤중에 굽다 보니까 깜빡 졸다 보니 머리카락이 전부 꼬슬렸지 뭐니.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니까. 시어머님 말에 엄마가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셨는데요. 화덕에 머리카락을 거슬렸다는 말을 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지는 듯하자 시어머님이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머리카락이야 금방 다시 나는 건데 이까지 머리카락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요즘은 샴푸값도 안 들고 좋다니까요. 시어머님이 궁색한 핑계를 대며 머리를 긁적이고 계시자 엄마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돈, 혹시 그 머리 두건이 또 있을까요? 제가 여유분으로 몇 개 사놓고 쓰고 있는데 편하고 아주 좋다니까요. 그럼 저도 하나 줘보세요. 저도 이 가발은 영 답답하고 불편해서요. 엄마의 말에 아빠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해 보였지만
시어머님이 흔쾌히 대답하셨어요. 그럼요. 이래봬도 이게 시장표 2건인데 통풍도 아주 잘 되고 이만한 게 없더라니까요. 사돈은 얼굴이 곱디고 오시니까 특별히 꽃무늬가 화려한 걸로 드릴게요. 시어머님이 엄마에게 화려한 꽃무늬 2건을 건넸고 두 분이 커플 마냥 2건을 쓰시고는 분주히 움직이셨는데요. 그동안 우울하기만 하던 엄마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해져 있었습니다. 소뚜껑에 고기도 구워 먹고 감자전도 해먹는 내내 엄마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으니까요. 그날 시어머님의 성품에 많이 놀랐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암 환자인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했던 반면 시어머님은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환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자 엄마도 마음이 편해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날 밭에서 옥수수를 따던 엄마가 다리를 헛디는 바람에 휘청거리다 철푸덕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빠와 제가 혼비백산한 채 엄마에게 뛰어갔지만 시어머님이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사돈, 여기 와서 넘어져도 보고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고향이 서울입니다. 사돈 고향이 서울이시라고요? 예,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 동네로 이사를 와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시골살이가 참 고달펐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나름 여유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흙바닥에 넘어지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러니 넘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답니다. 넘어진 김에 흙냄새도 맡아보고 지나가는 개미들도 구경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말 나온 김에 물어보는 건데 사돈 혹시 개미들을 오래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봤을 뿐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유심히 지켜보면 개미 쟤네들도 참 바쁘게 산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을 놓아두면 집에 가서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오기도 하고 암튼 쟤들도 나름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그냥 웃으면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넘어진 김에 개미도 구경하고 그러는 거지. 인생사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시어머님 말에 엄마가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땅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두 분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닮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는 정말 많이 변해가셨어요. 얼마 뒤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말을 꺼내셨거든요. 사실 그동안 암이 재발될까 싶어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는데 사돈댁에 다녀오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그냥 웃으면서 일어나라는 말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지 뭐니. 그러면서 사돈이 하는 말이 암이 재발될까봐 무서워서 계속 암 눈치만 보고 살면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울컥했잖아. 사돈 말씀이 전부 맞는 말이야. 평생을 암이 재발될까봐 암이라는 놈 눈치 보면서 사는데 그게 어디 사는 거겠어. 앞으로는 씩씩하게 살아갈 참이야. 사돈이 언제든지 내려오라고 해서 다음 달에도 네 아빠랑 또 내려가기로 했어. 시댁에 또 간다고? 산에 나물이랑 버섯 같은 것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잖니. 같이 다니다 보면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간다고 했어. 엄마, 아직도 힘든데 괜찮을까? 제가 걱정스레 엄마 눈치를 살피자 엄마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하윤아, 그날 엄마가 사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니? 그동안은 네 아빠도 그렇고 온 가족이 날 암 환자 취급만 했는데 오직 사돈만이 암 환자가 아니고 사람으로 대해줬어. 내가 넘어져도 네 아빠랑 니들처럼 호들갑 떨지 않고 그냥 넘어질 수도 있다고 해주는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의사 선생님도 치료 끝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암 환자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제발 안 되게 노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고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 부모님은 시댁에 자주 다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시어머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신기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양가 부모님이 잘 지내시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그게 왜 신기해? 사실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장모님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오신 건데 우리 부모님은 고등학교 나오셔서 내내 농사만 지으신 거잖아. 그러다 보니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잘 지내시니까 하는 말이야.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엄마는 어머님 보면서 인생을 많이 배운다고 하시더라고. 얼마 전에도 소나기가 와서 어머님이랑 소나기를 맞기도 하셨다는데 나는 감기 걸리실까 봐 걱정했거든. 근데 엄마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야. 엄마 말로는 소나기 맞고 어머님이 우려주시는 차를 드셨다는데 그렇게나 행복했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어울리는 데 있어서 학벌이 뭐가 중요하겠어. 나도 요즘 들어 어머님 인생관에서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있거든. 진심으로 어머님을 존경해. 제 말에 남편이 한바구음을 지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에 비해 시부모님이 학벌이 좋지 않다 보니 혹여나 우리 부모님이 무시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시부모님을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을 넘어 큰 감동을 받은 듯해 보였으니까요. 그렇듯 엄마는 시어머님을 무한 신뢰하셨기에 그날 시어머님이 개주라는 말에 무조건 시어머님 말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달 시어머님에게 100만 원씩을 보내드렸는데요. 돈만 보내드릴 뿐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윤지가 걱정스레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하윤아, 아직 개돈 보내고 있는 거야? 어,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어. 그럼 돈은 언제 찾는 건데? 글쎄, 어머님이 한 3년만 부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연락이 오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너한테서 시부모님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사이비 종교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 사이비 종교라니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아니, 니네 부모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니네 시어머님 말이라면 그냥 철석같이 믿잖아. 그게 맞나 싶어서 그렇지. 우리 시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윤지 얼굴에는 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뒤 시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윤아, 이번 주 주말에 갯돈 타러 와야 하니까 집에 들르지 말고 바로 시내의 땡땡 보리밥집으로 와라. 정말요? 그럼 진짜 갯돈 타는 거예요? 진짜라니. 매달 100만 원씩 넣었는데 당연히 타는 거지. 암튼 이번 주 토요일 날 땡땡 보리밥집에서 만나자꾸나. 시어머님 말에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고 그 주 토요일 땡땡 보리밥집으로 갔는데요. 개원들이 다 앉아 있었고 앉은 자리에서 수표로 돈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 후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이 갯돈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혹시 돈이 부족하다는 거니? 아니요,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100만 원씩 매달 3년을 보내드렸는데 저한테 7천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7천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이해가 안 되긴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내가 은행에 넣어두면 돈이 안 된다고 했잖니. 어때? 목돈 받으니까 기분 좋지? 기분이 좋긴 한데 이게 진짜 맞는 계산인 거예요? 여보, 내가 그때 엄마한테 맡기면 뻥튀기 돼서 돌아온다고 했잖아. 어때? 내 말이 맞지? 남편 표정이 의기양양해져 있었기에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목돈을 받아서 기분이 좋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그날도 역시나 시댁에 내려갔다가 시어머님 심부름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남편을 알아보고 다가와서 인사를 했어요. 이게 누구야? 동훈이 아니냐? 오, 안녕하세요. 그래, 엄마 심부름 나온 거야?
네, 엄마가 이것저것 좀 사오라고 했어요. 그나저나 니들 저번에 갯돈 많이 받아서 좋았지? 생각보다 돈을 훨씬 많이 받았을걸.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 없으니까 잘하고 살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네 엄마 갯돈까지 얹어서 준 거야. 아무리 며느리가 예뻐도 그렇지. 네 엄마도 참 대단해. 며느리를 그렇게 예뻐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 시어머님 지인분 말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긴 했으니까요. 결국 시댁에 가서 시어머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갯돈까지 저한테 주신 거였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엄마, 오늘 시장에서 엄마 친구 만났어. 근데 엄마 갯돈까지 우리한테 줬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 물음에 시어머님이 우리 눈치를 살피다가는 조용히 입을 떼셨어요. 사실 그때 사돈이 암수술했을 때 우리가 돈을 좀 보태고 싶었는데 그럼 사돈 성격에 괜히 신경 쓰실까 싶어서 뭘 제대로 도와드리지도 못했잖니. 그래서 겸사겸사 돈을 얹어서 준 것뿐이야. 어머님, 그동안 잘해주신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할 뿐인데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엄마가 자식한테 돈을 준다는데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사실 난 요즘 살맛이 난다. 내 친구 사돈은 좋은 대학 나왔다고 내 친구를 그렇게나 무시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사돈 두 분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우리를 어찌나 존중해 주시는지 몰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니들은 모를 거다. 시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답니다. 결국 엄마에게 시어머님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눈물까지 훔치며 감격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시어머님께 받은 돈으로 양가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는데요. 함께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신 뒤로 네 분이 더욱 단짝이 되었고 지금도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신답니다. 며칠 전에도 부모님이 시댁에 내려가신다는 말에 이토록 마음 따뜻한 시부모님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은 생각과 함께 우리 가족 행복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